자, 229쪽 가겠습니다. 양도의 개념. 전통적인 시험 출제 부분이었어요. 워낙 과거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어쨌거나 특히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뭐 해야 되는데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라는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 뭐냐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 얘가 시험에서 답안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종합 문제가 나오면은 양도의 개념에 대한 종합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의의가 시험에 나오고요. 둘째, 양도로 보는 경우와 셋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대부분 양도의 개념에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특정한 거래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거래가 양도이냐 양도가 아니냐 이걸 판단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근데 양도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대답 뭐라 할까 결론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도로 본다는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양도로 안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판단할 때 시험 문제에 보기 지문이 나왔을 때 양도의 구분은 결론 과세를 하니 안 하니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양도로 보느냐와 양도로 보지 않느냐의 구분 기준은 이미 의의에서 다 나옵니다. 의의에서. 그래서 의의 한번 같이 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책에 보시면 자산에 대한 즉 과세 대상에 대한 뭐와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 이시 없이 불문. 우리 세법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등기를 불문합니다. 딱 하나만 묻죠. 요 하나 묻는 게 뭐였죠? 우리는 과세 양도를 볼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등기 여부를 묻지 않지만 딱 하나일 때는 물어봐.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이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이죠. 걔는 뭐니까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걔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 간의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다 우리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양도 여부를 볼 때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다. 그 다음에 둘째, 그 자산이 어떻게 돼? 사실상 이전되었습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되는 관계에서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유상양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최소한 양도로 보려면 최소한 이 조건은 충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판례까지 나와요. 시험에. 판례까지 나온다. 근데 그 다양한 판례를 다 어떻게 외우시냐고. 그럼 여러분이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구분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 구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유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가가 있다, 없다? 있다.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 대가가 없으면 이거는 유상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상하면 우린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상속과 증여.
재밌는 게 지금 2015년도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상속세, 증여세에서 내년에 증여재산공제 또 확대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재산세 같은 일반 서민들이 조그만 재산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야 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올림으로 해서 세 부담 증가. 그런 거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반응 없죠, 여러분은. 반응 없어요. 저만 그냥 목소리 캑캑 내고 씨. 소비세 올리겠다. 간접세 올리겠다. 대표적인 거 뭡니까? 담배. 건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건강을 우려한다면 담배 포장값에다가 흡연에 대한 폐해 그 그림을 그려요. 이건 또 안 집어넣는데. 왜? 이거 집어넣으면 또 안 살까봐. 건강을 위해서 국민 건강에서 담배 서비스 확 올려버리겠습니다. 2,000원 이상 올려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그러면 정말 건강에 되면 이거 집어넣어야지. 싱가포르처럼. 이건 또 안 집어넣는데. 정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내년 이거 공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세 기법 중에서 지금 요즘 자산가들한테 뭐라냐? 징역 좀 미루세요 그러죠. 징역 미루세요. 내년까지 미루세요. 특히 누구한테? 직계 좀비속한테 왔다 갔다 할 때. 공제 금액 올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셔도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건 뭐가 있는 거고? 재산.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상속과 증여죠. 여러분한테 오죠. 부동산 전문가인 여러분한테 오셔갖고 내가 이 부동산을 상속과 증여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물어보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는 민계공이 주종공입니다. 그러죠. 또는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가장 큰 문제는 세금 컨설팅 능력이 없어요. 뭔가 비교 분석해갖고 이랬을 때와 이랬을 때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걸 분석을 못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마 조만간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뭔가 변화가 와야죠. 오고 있죠, 슬슬. 안 느끼시나요?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아마 조만간 뭔가 자격증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빨리 붙어야 돼. 내년에 꼭 붙으셔야 돼요. 고칠 때도 됐죠, 제도가. 25년이 지났잖아. 공인중개사 시행한 지. 그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또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야죠. 네? 시험의 질? 우리 질 올리는 거 우리는 따질 필요 없어. 피곤해. 질 안 올라가는 게 더 좋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질은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꼭 우리 붙읍시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한번 진하게 돌아옵시다. 합격점에서 1년 동안 고생한 대가 찾으셔야죠,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회입니다. 정말 저는 강의를 하면서 다 진심으로 제가 좀 사람이 모자란 게 많아갖고 여러분들 좀 그런데 저는 7년을 공부해갖고 저 여러분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맛은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1차 봤다, 2차에서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2차 봤다 떨어지고 다시 유예 못하니까 다시 그 다음에 1차 보고 그 다시 2차 보고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2차 보고 또 떨어지고 다시 그 다음에 1차 보고 합격하기 다시 그 짓을 7년 합니다. 7년.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드린 것이 여러분한테 다른 거 딱 워낙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못하지만 설명은 합격하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간절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공부 안 하면 뭐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자, 아주 좋습니다.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양돼야 된다? 반드시 유상. 자, 하나 주의사항. 이때 유상은 반드시 뭐를 말한다 여러분? 대가 관계가 어떻게 한다? 존재해야 됩니다. 대가가.
그러면 대가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자, 요거 체킹해 두세요. 대가의 종류나 뭘 받았느냐? 대가가 뭐였느냐? 또는 네가 강제적인 거냐? 원해서 하는 거냐? 양도의 의사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뭘 받았는데 네가 대가가 받았으면 되는 거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대가가 뭐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자발적 양도는 물론이지만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양도가 되었더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거라면 우리 양도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입니다. 본다.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의 구분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구분 기준입니다. 이걸 저는 꼭 좀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양도의 조건 있죠? 찾으셨어요? 왼쪽에 양도의 조건.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이 1번과 2번은 반드시 3번은 잘 안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3번은 잘 안 물어봅니다. 가끔가다 요즘은 이제 이런 쪽도 물어보겠죠 이제. 사실상 양도되고 무슨 양도돼? 유상 양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때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양도 행위에 사업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사업행위로 양도한 거냐 사업행위가 아닌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라는 것은 밑줄 적어주세요. 사업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일시적 우발적 양도는 다른 말로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사실상 유상 양도했는데 그 양도행위가 무슨 행위로? 사업행위로 양도했다. 그럼 이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뭐로 구분하냐?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여기에 해당하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이거 적어놓으면 돼요.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도. 부동산 매매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업자. 업으로 하는 거구나. 요게 힌트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 업자.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한테 여기서 힌트가 보여주고 있죠. 무슨 힌트? 이 사람들은 이 양도 행위가 무슨 행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업을 하는 거다는 얘기야. 사업 행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라? 이때는 뭘로 간다고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니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부동산 매매업자죠. 개인 주택 신축 판매업자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세 그 건축업자들. 예, 개인 혼주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학온 애가 있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학을 엄청 해. 그래서 어떻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 하냐면 토지 사갖고 택지 사갖고 여기다 뭐 하고 주택 신축해서 이거 뭐 하고 판매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하나 이게 벌은 돈에서 일부 뭐 하고 토지 사고 또 주택 신축해서 이거 그거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얘가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없다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여기 뭐라 써져서 업자. 주택 신축 판매 업자. 그럼 여러분 요걸 보는 순간 요거는 무슨 행위구나? 사업 행위구나. 그러니까 이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종합소득세로 가야 된다. 요런 걸 판단하실 줄 알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양도로 보는 대표 우리 1번 보세요. 1번이 가장 전형적인 거래입니다. 1번이 전형적인 유상양도 형태입니다. 윗줄 매매. 그렇죠?
교환 시뻘겋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시뻘겋게 대물변제. 지금 시뻘겋게 동그라미 친 놈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납. 이건 아직 우리가 자세히 안 배웠죠. 그 다음에 수용, 밑줄. 공매, 경매, 밑줄. 여기서 특히 수용, 협의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밑줄 쳐놨죠. 얘들의 공통점 찾겠습니다. 찾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 자꾸. 지금 수용, 공매, 경매, 밑줄 치고 한 줄로 밑줄 치고 공통점 찾으시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지금. 강제적 양도입니다. 강제적 양도. 이건 양도자가 자기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등에 의해서나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발적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강제적. 수용, 협의매수. 내 토지가 수용당했대. 그럼 여러분, 제 토지가 수용당하면 수용한 토지를 그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나옵니까? 보상금을 받고 나옵니까? 보상금을 받고 나오죠. 보상금.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우리는 수용당할 토지가 없나요? 그랬다가 뒤지게 맞았죠. 스키야. 그래, 네 부모님 네가 마음대로 골라가라, 스키야. 뭘 받아? 수용. 그럼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보상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쪽 양재동 그쪽에 그 이제 거의 밑으로 가면 그 가락시장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AT 있죠? 그쪽에 보면 그 넘어가는데 그 거기 새로 지금 졌잖아. 임대학 보금자리 쪽으로 아파도. 거기에 꼭 화해단지에서 걔가 비닐하우스. 예, 그래서 그 토지가 수용당했더라고. 그래서 보상금 정말 억 단위 몇십억을 받아. 그래서 다들 동창이 부러워했죠. 그때 걔는 짜증납니다. 이걸 지금 수용당한 토지에 대신 다른 데 가서 뭐 해야 돼, 자기는? 뭐 해야 되는데? 다시 화해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받고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수용당한 거와 동일한 시설을 못 한다는 얘기야. 걔는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부른가? 일단 뭐 이 새끼야 그거 받고 그냥 편히 살아. 뭘 또 꽃을 하려고 그러냐. 술값 내라. 아, 재밌는 얘기 있었죠. 네. 여러분 상당히 좀 꽤 지내도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기도 어디? 파주시. 여기 다 수영 내가 지금 새로운 일지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다 했잖아. 네, 여기 수영. 한번 친구가 연락이 어떻게 되는 거한테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지금 현성 촬영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파주시로 간대요. 왜 그랬더니 오늘 그 농지 소유자들 보상금 받는 날이다. 보상금. 그래서 특수현상 촬영 나가면서 예금 유치하러 가는 나간대요. 특수현상 촬영에서 은행에서 대규모 이렇게 방탄차 이렇게 비슷하게 됐습니다. 누가 털어도 안 털리게 그거 현성 촬영 지점장으로 나간다. 그래서 보상금 유치하러 간다는데 이때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이 붙습니다. 외국은행 중에 하나가 바로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가 보상금 등을 받으신 분에서 자기네 은행에 보상금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하신 분들은 비형 걸린 차, 비형 걸린 차 있잖아. 뭐 있죠? 비형 걸린 차 한 대씩 줘야 돼. 시가하면 거의 뭐 1억 이상, 1억까지는 안 되지만 그 밑에 급으로. 그래서 그 파주시에 가면은 얘가 많이 있습니다. 얘가 많아요. 그 얘들과 붙어갖고 깨졌죠. 국내 은행들 많이. 그래서 이쪽 시티뱅크 쪽에서 많이 들어가요. 하여튼 협의매수나 수용. 그 당시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보상금 최대 받으신 분이 300억 원을 초과했죠. 300억 원을 초과했죠. 근데 그 최대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자살했죠. 뉴스에 나왔죠. 그죠? 연락 안 왔어?
이 보상금은 다 털린 거야. 다 털렸죠. 나중에 알거지가 됐죠. 그래갖고 그거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들어오면 그래. 그러니까 혹시 갑자기 돈 들어오면 일단 저한테 맡기시고요. 파주시에 갑자기 막 비형 걸린 차들은 막 다니죠. 여기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선 게 뭐예요, 여러분? 네? 다방. 전국에 있는 다방들 다 일로 옵니다. 다방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성 종업원들 들어오죠. 그래서 갑자기 어르신들한테 오빠 그러는 거죠. 오빠 쌍화탕 좀 먹고 가. 그럼 이거 들고 왔다가 비형 걸린 차 시내 파주 시내 들어오죠. 그 내린 분이 이거 농기 들고 내려오죠. 여기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방 들어서 커피 한잔 하죠. 그래 김양아 너 쌍화차 뭐 계란 하나 둥둥 떠서 2장 갖고 와라 그러죠. 그러다 거기 앉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빠 심심히 이런 고돌이 직강? 그러고 고돌이에서 점당 얼마예죠? 그럼 거기서 뭐가 들어옵니까? 전국의 타짜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상금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분이 결론 가셨어. 어이 무서워. 우리 보상금 받으면 돼 안 돼? 보상금 받으면 오빠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가세가 되면 반드시 양도에 사업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업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우린 거기에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 꼭 적어놓으세요. 일시적 우발적은 사업행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 출전이 사업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안 바꾸고 이걸 살짝 바꾸죠.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간다.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공매, 수용, 공매, 경매,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죠. 특히 공매, 경매는 뭐죠, 여러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 등을 말하는 거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서 못한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뭐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공매나 경매. 여러분 공매, 경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공매, 경매 구분할 줄 알아야 믿고요. 자, 거기가 1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여기가 시험에 제일 중요합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입니다. 2번과 3번, 특히 2번은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물론 역시 계산 문제, 단독 문제 출제됐었고요.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 3번, 요거는 아주 실생활에 여러분한테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정. 위자료 지급. 한번 해봐야 하는데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법으로 동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혼입니다. 이혼. 제가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요거 하나 서비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어 가세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고요. 부부지간에 배우자 간에 세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세부담 없이 이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많이 이걸 사용합니다. 에이 설마 세금 줄이려고 설마 이런 것까지 하겠어? 해 안 해요? 해요. 누구든 사업자들은 왜 그럴까요? 사업자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이죠. 사업은 잘 나가다 한 방에 훅 가는 게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갔을 때 내가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재기해야 되잖아. 근데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훅 가버린 거죠. 내 재산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누구한테 처자식한테 명의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끊어버리는 거죠. 인적 관계를. 그래서 예전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옛날에 그 좋은 나라 운동본부가 KBS에서 지방세 악성 체납자 돼서 서울특별시 38 기동팀 지방세 체납자들 잡으러 다니는 그 프로그램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 악성 체납제 들어가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다 뭐 했어요? 다 이혼했어요. 공통점이. 이게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최불암 선생이 이렇게 딱 나왔고 그 밑에 그게 해서 그래서 악성 체납자들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안 낸 사람 악성 체납자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악성 체납하신 분 잡으러 가면은 실제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공통점은 뭐예요? 본인 명의 재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처자식한테 다 넘어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은 뭐 한 상태야? 이혼한 상태죠. 그러니까 서울 38 기동팀은 그 이혼 관계를 조세 회피 행위로 인한 그걸 입증해 갖고 추적 다시 역추적 들어야 되는 거죠. 세법은 이렇게 재밌어. 안 재밌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다음에 이혼 이재로 2번과 3번 꼭 잘 잡으시고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세요. 자, 증여 또는 기부 등이 이건 당연한 거죠. 무슨 양도니까? 무상이죠. 양도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무상양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묶으시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3인방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꼭 묶으시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와 양도로 보는 걸 뭐 해놓고 혼합해놓고 구분해봐라 그 얘기야. 예전에 하나만 골라봐라 하는데 요즘은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구분한 것이 옳게 표현된 것은 이러면 환장하는 거죠. 다 잡아내야 되니까. 이때 2번은 여러분이 공법 등을 배우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환지처분이 문제. 3번은 민법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맨날 다른 과목 얘기해. 양도담보 하셔야 됩니다. 양도담보. 4번도 역시 민법에서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5번, 6번은 5번, 6번도 같이 역시 이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 보죠. 자, 다시 한번 양도의 개념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다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구분인데 특히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2번과 3번 그리고 1번에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교환과 대물변제. 교환과 대물변제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져 있죠? 그 교환이 뭐냐 대물변제가 뭐냐 이건 민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계약 쪽에서 여러분 매매, 그다음에 교환 이런 계약 관계에서 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만 제가 나중에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라 좀 그렇고.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서 다시 한번 2번, 3번 환지처분 이거 개념 잘 배우셔야 돼요. 환지처분. 이거 아마 공법에서 도시개발법 등에서 아마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도담보 이건 민법에서 아마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권의 분할도 양도로 저희 민법에서 잘 배우시죠.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과정을 연수를 받을 때 민법에서 짜증나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권이죠. 공유권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여러분. 뭐죠? 공유, 합유, 총유. 맨 처음에 이거 개념 잡느라고 아주 똥파였습니다. 여러분 다 잡으셨죠? 여러분 다 잡으셨을 거를 믿고 맨 처음에 이놈의 게 공유로 가는지 합의로 가는지 총유로 가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네. 구분이. 나중에 다시 지점에 와서 하다 보니까 사례를 취급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하는 것은 딱 요겁니다. 자, 무상과 유상일 때 차이점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에는 그림이 있겠지만 조금 하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하면 요쪽부터 잡으면 돼. 자, 보세요. 갑이 취득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유하다가 갑이 을한테 양도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거. 자, 제일 먼저 우리 취득했을 때 부과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당에서? 보유하는 당에서 부과된 게 바로 뭐였죠?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다음 지금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양수입니다. 자, 여기서 갑이 양도자고요. 을이 양수자입니다. 지금 저는 이걸 논하고자 합니다. 2단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갑, 을이라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가 되었을 때 도자와 수자와 과세가액 얼마를 결정할 거냐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때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양도하는 과정에서 뭘 따져야 된다? 대가가 있니 없니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가가 있니 없니.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가 있니 없니를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얼마짜리를 5억짜리를 넘겨주고 대가가 있답니다. 무슨 양도? 무슨 양도? 유상양도죠. 대가를 안 받았답니다. 무상양도죠.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서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는 기준이 뭐다 여러분? 대가가 있니 없니를 따져. 대가 있다. 무슨 양도? 유상양도. 대가 안 받았대. 무슨 양도? 무상. 그러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냐? 예. 세법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첫째, 뭐가 달라지냐?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에서 이게 무슨 양도면? 유상이면 이때는 항상 양도자를 잡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에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무슨 양도다고 여러분? 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양수자를 잡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이런 개념을 좀 잘 잡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한 사람인데 결론으로 외워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납세의무자가 달라져. 매매, 요 유상양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매매죠. 무상의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죠 뭐. 상속과 증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법에서 상속과 증여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무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무상은 도자를 잡는다고요? 수자를 잡는다고요? 수자 잡는다. 이걸 잘 잡으셔 나중에 시험에서 납세의무자 갖고 장난칠 때에 그걸 잡아내는 구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느냐? 과세 가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세되는 가액이. 매매 등 유상 양도할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양도 차익입니다. 그러나 무상일 때는 양도 당시 가액, 양도가액입니다. 에이,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거 같은 거야? 아니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볼까요? 이게 갑이 을한테 매매를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 이 양도자한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취득 당시 취득가가 얼마? 3억 원을 뺀 가액.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양도차액. 얼마? 예, 2억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면 상속과 증여랑 무상이라면 이때는 양도 당시 가액 전액 다 과세됩니다.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보유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시험에서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죠. 매매면 얼마만 과세가 되고, 얼마만 과세되고, 2요. 상속과 징의로 넘어가면 얼마 과세되고, 5. 그럼 보세요. 자, 요거부터 좀 정리해야 돼요. 상속과 징의는 둘 다 뭐다고 여러분? 무상. 근데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상속과 징의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 그죠? 다 뭔지 아시죠? 요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면 요거는 상속은 사후의 무상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는 생존시 무상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을 이전해 준 사람이 두 눈을 감고 있으면 뭐로 가는 거고? 상속. 재산을 이전 사람이 두 눈을 아직 시퍼렇게 뜨고 있다면 뭐로 가는 거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세법은 둘 다 무상이지만 동일하게 취급한다, 달리 취급한다. 달리 취급한다. 성격의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무상이전이라면 징여는 계약으로 인한 무상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징여하려면 뭘 작성해야 돼요? 계약서 써야 돼요. 징여 계약서. 근데 상속은 사망 계약서 씁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망 계약서 하나 씁시다 그러면 그제서 누가 할지 몰라. 해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법은 자 보세요. 상속과 징여는 공통점이 뭐지만 무상이지만 구분했으니까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이 차이점 뭐다? 재산 이전 시점이 재산 이전자가 두 눈을 감으면 뭐면? 사후면 뭘로 가고? 상속세로 상속으로 가는 거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게 쓰면 어디로 가는가? 징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야 되죠. 근데 요거는 뭐만 있으면 돼? 계약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상속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전에 뭐 해버리면 돼? 증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사망 시점에서 미리 다 뭐 해놓은 상태에서 증여해놓은 상태에서 재산 없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뭐는 없어요, 여러분? 상속세 없죠. 다 중간에 뭘로 빠져나갔어? 징여.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 둘 다 무상이지만 징여는 우리 세법상 어떻게 보냐면 상속의 회피수단을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징여는 상속에 뭐로 본다고? 회피수단을 봅니다. 회피수단. 원래 그대로 있다가 갖고 가면 상속으로 넘어갈 거 중간에 계속 뭐 해버린가? 징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둘 중에 어떤 놈을 더 세부담을 무겁게 한다? 얘를 더 무겁게 합니다. 이런 게 세법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상속을 받을래, 징여를 받아 그러면 우리 세법은 그냥 가만히 있다 뭐로 받으면 상속으로 받으면 그냥 상속세 내고 끝내면 되는데 네가 중간에 뭐 해버리면 징여를 통해서 상속을 뭐 하려고 그러면 줄이려고 그러면 그걸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세금을 더 때려버리는 거죠. 더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세금 무서워서 징여 안 한다? 세금과 관계없이 징여한다. 세금과 관계없이 징여하죠. IMF가 터졌을 때 19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서민들은 죽겠다고 했지만 재벌들은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식 가격 막 떨어졌죠. 부동산 가격 막 떨어졌죠. 이때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찬스를 잡습니까? 어떤 찬스예요? 징여 찬스죠.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때는 돈 많은 사람들 이때 뭐 해주는 거? 확 징여해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가격이 줄어드니까? 과세가 줄어.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어떻게 해서 IMF 회복되니까? 다 올라갔죠? 그때 여러분 징여 받았어 안 받았어? 응? 아버님이 안 주셨어요? 안 준 게 아니라 못 줬다는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면 안 돼. 상속과 징여는 둘 다 뭐지만 무상이지만 세법적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딜 더 무겁게 때린다는 거 잊지 마요. 징여.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상속과 징여가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징여가 더 크다는 걸. 우리 어디서 봤었죠, 여러분? 취득세에서 봤습니다. 취득세에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율과 징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율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상속을 받으면 2.8%지만 징여를 받으면 3.5%죠. 3.5%. 그리고 공제 금액도 여러분 상속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결론 둘 다 똑같은 상속세율과 징여세는 같지만 어디가 더 무겁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징여.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갑과 을이 자 보세요. 계약서 씁시다. 어떤 계약서 썼나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매매 계약서 썼습니다. 매매 계약서 썼다. 갑과 을이.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납세무죄를 하고 빨리 둘 중에 하나 잡아. 갑을 중에서 도자 갑한테 뭐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 2억. 자, 그럼 이번에 바꿉시다. 징여계약서 썼습니다. 매매계약서 아니라 징여계약서니까 얼마?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에 누구한테 때려요, 여러분? 양수자 을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갑과 을이 여기 가기.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징여했을 때 세부담이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아니 5억짜리를 매매 계약서 썼을 때와 징여 계약서 썼을 때 같아 달라? 어디가 세부담이 더 커요? 징여가 더 큰가? 징여가. 그죠? 징여가 더 크죠? 자, 근데 내가 이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관이 돼 여러분. 이 갑과 을이 누구라면 누구?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관이야.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해주고 싶어? 이번 결혼 10주년 기념이야. 그러면 재산 넘겨봤죠, 여러분? 아니, 결혼 10주년, 20주년 할 때마다 이벤트 안 해줘, 아저씨가? 아니, 결혼 10주년, 20주년 이때 뭐 장미꽃 백송이 받아서 뭐 해? 확 집어던져버려. 그 대신 뭐 써달라고 그래? 징여계약서 써달라고 그래요. 시켜. 요즘 이벤트는 요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주고 싶어? 그래도 얼마에 대해서? 누구한테? 양수자한테. 뭐가 때려져? 징여 때리는 거죠. 그럼 야 이렇게 하죠. 야 우리 매매 계약서 쓰지 말고 징여 계약 쓰지 말고 뭐 쓰자? 매매 계약서 쓰자는 거죠. 매매 계약서. 실은 뭔데? 징여인데. 징여 계약서 쓰니까 세부담이 뭐하니까? 커지니까 요걸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걸 자 합시다. 강남 아줌마야. 그리고 강남 아줌마 아들이야. 강남 아줌마가 강남 아들한테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바로 누구야? 강남이죠. 다 제가 원래 창시입니다.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자 강남 아줌마가 아들한테 강남이한테 뭐 해주고 싶어? 징여를 하려더니 얼마에 대해서? 누구한테? 양수자 아들 강남한테 뭐가 부과돼? 징여세. 근데 얘가 초딩이야. 얘가 올해 입학했다? 그럼 입학 기념 이벤트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입학 이벤트로 5억짜리 하나 명의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징여계약서니까 을한테 뭐가 때려지네? 징여. 그리고 뭘 내야 돼 을이? 뭘 내야 돼? 징여세. 근데 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세법에서 학생이란 말이 나오면 놓치면 안 돼요. 세법에서 무슨 말 나오면 학생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딴 의미는 없어요. 소득 창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징여세 낼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한테 부과된 징여세를 누가 내줘야 돼? 강남 아줌마가 다시 내줘야죠. 내줘야지. 그러면 그 징여세를 대납해 준 걸 우리 세법은 또 하나의 뭐로 본다? 징여로 본다. 그래서 그 대납해 준 징여세를 개별적인 하나의 징여로 봐서 또 다시 뭘 때려? 징여세를 때려. 누구한테? 을한테. 그 을이 또 그 징여세를 못 내? 못 내죠. 그러니까 그걸 또 누가 내? 강남 아줌마가 내주죠. 그러면 그 또 내준 징여세를 또 하나의 징여로 봐서 또 뭘 때려? 징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강남 아줌마가. 그러면 그걸 또 하나의 뭐로 봐서? 그럼 무한대로 가는 말이죠. 그래서 몇 번만?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대납해준 징여를
증여세를 또 하나의 증여로서 증여세 떼는데 그게 몇 번만? 한 번만 떼는 거죠. 그러면 갈등 때린가 여러분한테 자 이번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님들 나한테 증여를 해주려니까 이렇게 됩시다. 뭐 줄이 좋은 방법 없을까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라고 그러면 돼? 매매계약서.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뭐 하는 걸로? 매매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과세관청에 뭐를 신고해? 매매를 신고하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받으면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적으세요. 누가 나오면 자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법에서 무슨 말 나오면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간이란 말이 나면 세법에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간의 매매란 말이 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놓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매 계약서 썼는데 그 매매 계약서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간이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뭐 한다고요?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 써도 우리 세법 뭐로 보겠다냐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증여였어요. 그래서 다시 뭐에 대해서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 돼서 5억 원 돼서 누구한테 수자, 을한테 뭘 때린다? 증여세 때리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추정과 간주 규정을 여러분이 의미를 구분하시는데 추정한다라면은 꼭 체킹해 두세요.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의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매매지만 실제 매매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그때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요러한 경우에는 반증의 제시 허용에서 매매를 인정해 준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 2014년도에 올해죠. 2014년도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네. 취득세의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세법이 개정입니다. 215쪽 잠깐 오겠습니다. 215쪽. 여기는 좀 간략하게 나왔지만 거기 7번에 보시면 7번, 8번. 요게 2014년도 개정사항입니다. 올해 제가 취득세 설명하면서 올해 개정사항이다.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나온다. 그대로 나왔죠. 중요한 개정사항이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세요.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죠.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간 증여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다? 반증의 제시를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이때 거기 허용하는 경우를 우리 취득세도 이거를 유상으로 볼 거냐 무상으로 볼 거냐 그게 개정된 규정이에요. 부담보 증여할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거 섞어놓고 한 문제로 나왔네요. 한 문제로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나올 거는 예상했었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여기 추정 반증의 제시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결론 낼게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매매가 일었다. 그때는 우리 세법은 뭐로?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린다. 따라서 매매 효과를 없애버린다. 근데 단 주의사항 얘는 무슨 규정이라는 거 잊지 말라. 추정 규정이다. 즉 예외적으로 법에서 매매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있는 경우가 우리 취득세에서 개정되면서 요 인정되다 보니까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그거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내가 뭐 해주고 싶으면 증여해주고 싶죠.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의 개념에서 제가 2번 부담부 증여 체킹했죠? 2번, 3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여러분이 이런 걸 판단하셔서 고객에게 어떻게 하든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 양도의 개념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 비과세부터 들어가서 중요한 비과세 개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